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10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합니다.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입니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0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 남영동, 1987 등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입니다.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다른 선진국가에서 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1차례의 대통령 탄핵, 5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부재에 의한 사회적 참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안에 담고 싶은 것도 많고 준비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오늘 제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니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마, 5.18, 6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 운동과 항쟁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복권되어 국민의 마음에 뿌리 내린 바 있습니다.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 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습니다.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꿉니다.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습니다.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합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합니다. 현행 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립니다. 통제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 국가를 빼고 이처럼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현행 12조 3항과 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각각 고쳐 체포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로 바꿉시다. 사실 이에 더하여 현행헌법 89조 16호에는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추후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게 되면 바꿀 계획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추후 개헌특위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 역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회권은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복지권 등입니다. 다만 현재의 각 사회권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 즉 사회권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최저 한계 보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국민은 장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추후 기후환경 문제에서도 추가되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생이 선진이 되는 나라에서 국민이 누릴 사회권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 저희의 요청입니다. 여섯 번째,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합니다. 고용 형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에 종수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써놓아야 합니다.
7번째, 토지 공개념을 강화합니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합니다.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되었습니다. 현행 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에 더해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치까지 뻗어보자고 요청합니다. 왜 안 되는지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합시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더 다양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입니다. 저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합시다. 감사합니다. 일월 횡대로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사회 보시고. 네. 지금부터 국회 개헌특위 22 제7공화국 개헌 제안 관련 조국 총장의 기자회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고 소속사와 성함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임기단축 개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권력구조 개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가령 이제 대선 결선 투표 같은 얘기를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정부과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개헌 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가 있는 나라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나라도 있고 결선 투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가 지금 미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현재 차원에서는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먼저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할 것인가 여부는 알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예컨대 보수적인 법률가이시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제처장을 하셨던 이석연 변호사께서는 저희와 거의 유사한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투표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니까 국민투표의 시기와 지방선거의 시기에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지방선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제안하시고 그 다음에 대선하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선거를 하려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한 게 맞고 그 전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물론 보수적 정당인 개혁신당의 일부 당선자도 유사한 개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그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하시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영어로 쓰겠습니다. 7포인트, 7가지 최소 7포인트 그 개헌에 동의하신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용의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제 기억에 개식용 금지법밖에 없는데 개식용 금지법은 제가 아는 바로는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뒤에 분 계셨던데? 잘 안 보여서. 예. 이대일리 김봉준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연임제와 중임제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중임제입니다. 근데 연속해서 1회 대한 중임이면은 1회 연임으로 개념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네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임제죠. 대통령 중임제죠.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또 한 번 쉬었다가 네 번째 할 수 없죠. 우리가 뭐 푸틴입니까? 그게 중임. 대통령 중임제는 연속 두 번을 할 수 있대. 1, 2, 3, 4면 세 번째 쉬었다가 1, 2 한 사람이 네 번째 나올 수 있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건 중임제가 아닙니다. 1회 하는 거 연임. 네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입니다. 연임제가 아니라.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 앞에 계시네. 미디어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여기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부마항쟁과 6월 항쟁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넣자고 한 그 의미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자고 했는데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을 낳은 어떤 그 근거로 보고 이렇게 했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꼭 영장 청구권 때문에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반론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영장 그 신청권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것은 김기춘의 작품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김기춘은 누군지 아실 것이고 그분의 작품인데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보다는 우리 박원정 당선자가 하시면 좋겠고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5.18 외에 5.18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뭐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또 국힘도 동의한 바 있고 저도 여기 지금 배지를 달고 나왔고 내일 행사 때문에 미리 달고 왔습니다만은 5.18 이전에 부마 항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5.18 이후에 60이 있었고 1987년 육공화국 헌법을 만들게 된 직접적 그 촉발하게 된 직접적인 60 아닙니까? 그리고 5.18 이전에 그 전사, 앞전자 써서 전사를 만들어냈던 또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 항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에서 국민들의 그런 저항권의 일환,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국민적으로도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다 인정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여론,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검찰 권력이 지금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동시에 영장 청구권이라는 검찰의 권력이 인신을 구속하는 권한으로서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를 하면서 그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그 인신을 구속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그 헌법의 근거 조항을 저희는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 청구권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서 그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예, 보충 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제가 황운하 원내대표님이 예, 그 부분에 사실은 대해서 그 논문도 젊은 시절부터 논문도 쓰셨고 네, 아주 논문을 전문가 중에 한 쓰고 분이세요. 헌법 12조 헌법 12조 3항은 이른바 영장주의를 규정한 겁니다. 16조도 그렇고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그게 영장주의의 본질입니다.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 누가 해야 되는지. 네네 네. 그럼 누가 제가 말좀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저 답 좀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답 드릴게요. 추가를 하자면 거기 있는 지금 영장 신청권 조항을 가지고 검찰에서는 과거 헌법재판소 등에서 검찰이 헌법기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왔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헌법기관이나 법률기관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재판소도 그랬고 또 저희 모든 학계에서 그렇다시피 검찰은 법률기관입니다. 법률기관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법률기관의 이름, 권한, 조직 등등을 법률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간 과거 검찰에서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고 말하는 그 조항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지금 대통령 사면 중임제는 소급입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잘 못 들었으면 뭐예요? 소급입법. 아, 소급입. 입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서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 개헌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라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저의 권한은 아니겠죠. 근데 저희 당은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추가로 아까 좀 지금 추가 질문이 있어서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답변한 거에 좀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신데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서. 추가로 참고가 안 되는 조합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도 손을 들고 계시니까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권력구조 개헌 같은 YTN 이준혁. 아, 네네. 권력구조 개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야 합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야당에서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면에서 혹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윤호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개헌을 한다고 하면 나라 전체를 바꾸고 국민투표까지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사안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좀 우리가 해야 될 논의 우리 전체 국력이 다 동원돼야 되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7포인트라고 한 건데 사실 개헌하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정해야겠죠. 7개를 할지 10개를 할지 그건 지금 예단할 수 없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현식이 최소 필요한 것을 뽑아보니 한 7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BN 박영구 기자입니다. 수도 이전 관련해서 이전에 제안을 주셨는데 예전에 대통령님이 권력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방 이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조국혁신당에서 그리시는 지금 수도 이전이라든지 그런 좀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권력기관의 이전 문제는 헌법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과거 학자 시절부터 권력기관 정확히 얘기하면 수사기관, 기소기관, 법원, 그다음에 사정기관 등을 특히 국민들의 편의와 관계 없는 그런 기관들을 지방에 보내자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 학자적 소신이었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저희가 정책위에서 더 다듬어서
제안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주로 가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서울 안국동에 행정 소재는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국역 근처인데 안국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왜 전주에 가면 안 되는지, 대검찰청 일반 국민들이 갈 일 거의 없습니다. 대검찰청이 대구로 가면 왜 안 되는지, 대법원 역시 일반 시민들이 갈 일이 없습니다. 다 변호사들이 파일로 전송하고 받습니다.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면 왜 안 되는지, 감사원이 청와대 뒤쪽에 있는데 감사원 일반 시민들이 갈 일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예를 들어서 또 뭐 강원도에 왜 가면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방 이전 문제가 다 법률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가 결정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헌 사안은 아닙니다. 예,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시라고? JTBC. 네. 네네. 물론이죠. 물론이고 국회의장님께도 새로 이제 뽑히셨으니까 전달할 것이고요. 지금 이미 그 일당이 민주당에서 개헌특위 얘기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물론 상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시고 주로 뭐 대통령 중임제 이런 얘기만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한다 그러면 개헌을 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바꾸는 건데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얘기를 정식으로 제안을 할 것이고 개헌을 위한 법안 내용은 준비가 사실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 당의 입장만 관철될 수는 없겠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개헌특위에 대한 얘기는 밝히신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 조국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은 다 개헌특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개헌도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은 한번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물어보시죠. 신임 원내대표나 향후에 뽑힐 뭐 당대표님께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좀 본격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기자회견 말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헌 문제는 뭐 법률과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살아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를 규정합니다. 1987년 헌법이 37년 동안 규정됐듯이 이번에 한번 만들면 또 그만큼 뒤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개헌 논의를 빨리 시작하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대표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